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은 조선일보의 박은주 기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방송도 많이 했는데, 저도 방송 그 전에 많이 한 기억이 있는데, 제가 조선일보 칼럼도 소개하냐, 요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조선일보가 뭐에 달라지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이요, 민주당 화나게 한 여론조사, 그 회사가 떨고 있다. 부제목은요, 김은혜, 권영세 우세 적중, 그 회사 결국 고발됐다. 김어준식 여론조성은 노터치, 선관위 무지인가 편향인가, 이렇게 선관위를 살짝 갑니다. 웬일이죠, 조선일보가.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지난 3월 28일 한국경제신문이 PMI에 의뢰한 총선 수도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 윤희숙, 김은혜, 권영세 후보가 민주당 전현희, 김병욱, 강태웅 후보보다 앞선다는 것이었다. 웹 설문 방식을 썼다는데 다른 회사 조사와 달랐다. 같은 방식의 2주 전 낙동강 벨트 조사 때는 조용했다. 갑자기 민주당에서 난리가 났고 선관위 내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심위가 공표 불가 판정을 내렸다. 결과는 어땠나? 전현희, 김은혜, 권영세가 당선됐다. PMI 조사가 비교적 접전 지역에서 강했다. 이 회사가 잔치 분위기일 줄 알았다. 뜻밖의 답이 왔다. 선관위로부터 과태료 2천만 원을 받았고 공직선거법 108조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 등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24일 고발당했다. 선관위는 표본 출을 대표성, 패널수 허위 기재 등을 이유로 들었다. 현재 여론조사는 전화로 묻는 ARS 방식이 대세다. 조사 협조율이 1에서 5%. 특히 젊은 층이 안 한다. 이 때문에 조사자들은 1차 데이터의 가중치,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을 적용해 숫자를 보정한다. 조사 회사의 정치성, 노하우가 들어간다. 웹 설문조사는 문자를 설문지에 보내고 3 내지 5일 시간을 준다.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돼 보정을 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이 방식이 대세다. 경영학과 출신 리서치 전문가가 세운 PMI는 원래 대기업과 지자체가 고객이었다. 이 회사도 낮은 응답률을 고민하다 막대한 가입자 정보를 가진 통신사와 제휴하며 정교한 결과를 확보하기 시작했다. PMI는 같은 방식으로 정치 여론조사 시장에 들어왔다. 작년 11월 여심위의 문의에 가능하다는 답을 듣고 일을 시작했다. 지난 3월로 다시 되돌아가 본다. 조사 발표 다음 날인 3월 29일 아침 8시 30분 유튜브 라이브에서 김어준이 용산에서 왜 권영세가 높게 나오냐? 이 여론조사 회사 뭐냐? 반발했다. 그날 11시 PMI 사무실로 여심위 직원이 찾아와 용산구 데이터를 요구하기 시작. 전방위 조사가 시작됐다. 4월 1일 이내영 여심위 위원장이 언론에 말했다. 결과값도 다른 조사와 많이 다르다. 그렇게 다룰 수 있나? 아무리 모바일 앱 조사라도 문제가 있다. 직원이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도 들려온다. 추이가 있는데 왜 당신네 조사만 빵빵 터지냐? 짜증난다. 이 분야 전문가인 A 교수는 그나마 이 방식이 가장 신뢰할 만하다. 여심위가 전화조사 시대 기준을 고수하고 새 기법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1월에서 3월 선거 여론조사 781건 중 286건 37%, 전체 총선 여론조사 1996건 중 393건 20%를 김어준이 세운 여론조사 회사 꽃이 했다. 절대적 1위. 그들이 말하는 다른 데와 다르다는 게 혹여 김어준 조사와 다르다는 뜻인가? 다른 데와 달라 뒤져서 꼬투리를 잡았다는 이야기인가? 기자는 김어준식 여론조사가 실제로는 여론조성이었다고 본다. 비명계 지역구에 친명을 넣어 설문조사 후 발표하고 그 후보를 유튜브에 불러 띄워줬다. 대표 김어준의 명확한 정파성, 매체를 활용한 여론 확산, 특정인 띄우기,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실효적 여론몰이다.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노태학 선관위원장, 그가 임명한 이내영 여심위원장의 공정성은 자주 의심받아 왔다. PMI가 절차상 잘못으로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앞으로 정치 여론조사를 못한다. 시장은 이것을 경고라 해석할 것이다. 정확성은 후순위다. 눈치를 장착하라. 김어준과 다르면 큰일 난다. 민주당에 찍히면 죽는다. 이게 선관위의 의도는 아닐 것이라 믿고 싶다. 이렇게 박은주 기자가 일갈했는데 마지막 문장에 이게 선관위의 의도는 아닐 것이라 믿고 싶다. 이렇게 쓴 거는 아시죠? 이게 선관위의 의도지 않냐 이런 얘기지. 선관위의 의도는 김어준의 여론조사 꽃과 다른 거는 수상하게 여기고 조사하고 심지어는 이제 허가를 취소하고 이런 짓을 하겠다는 건데, 근데 그 김어준과 다른 여론조사 PMI가 결국은 많이 맞췄다는 거 아니에요? 결과하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런
앱으로 여론조사하는 방식이 미국에서는 많이 요즘 추세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ARS 방식을 쓰는데 ARS 방식이라는 게 응답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조사 협조율이 1 내지 5%. 그러니까 100명한테 전화를 걸으면 1명에서 많으면 5명밖에 안 받는다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놈의 여론조사야. 나머지 95명에서 99명은 100명 중에 그만 대다수는 여론조사에 협조 안 하는 게 그게 무슨 여론조사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응답률이 앱으로 하면 응답률이 높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응답률이 높아야 그게 여론조사가 되는 거지. 여론이 반영되는 거죠. 그거를 지적했는데 저는 이제 조선일보가 조금씩이나마 조금 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직 멀었죠. 선관위를 이 여론조사만 가지고 김어준만 비판하는 걸로 요 정도까지만 나갔어요. 그 박은주 기자는 제가 잘 아는데 그래도 용감한 기자입니다. 할 말 하는 기자예요. 눈치 그렇게 별로 안 보는 기자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요 정도 쓰네. 근데 여기서 박은주 기자한테 부탁드릴게요. 한 발 더 나아가세요. 선관위가 왜 그렇겠어요? 그리고 여론조사하고 부정선거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큰 일을 벌이기 전에는요. 사전 정지 작업이란 게 있어요. 살인을 하기 위해서는 느닷없이 가서 푹 찌르는 게 아니라 그 뭐 예를 들어서 동선을 파악하고 그 살인 대상자, 내가 살인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몇 시에 뭐 어디를 가는지 아니면 집을 몇 시에 들어오는지 이런 걸 미리 다 파악하고 거기에 아리바이를 맞춰서 범행을 저지릅니다. 금은방을 털어도 금은방을 느닷없이 가서 터는 게 아니라 미리 다 사전 조사를 하고 자신의 아리바이를 확보하고 털어요. 마찬가지로 부정선거를 느닷없이 부정선거하는 게 아니라 부정선거가 되기 전에 여론조사를 조작을 해요. 그게 알리바이야. 왜냐면 야 이렇게 여론이 형성됐었잖아. 그래서 민주당이 압승한 거야. 그 조작을 미리 하고 진짜 조작은 부정선거죠. 그 전에 사전 정지 작업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한단 말이에요. 그런 데까지 박은주 기자가 조금 특유의 그 추진력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뭐. 그리고 여기서 그래도 의미 있게 이 박은주 기자가 지적한 거는 지금 여론조사가 우리나라 믿을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선관위 믿을 수 없다는 것까지 지금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는 박수 쳐드릴게요. 그러나 이거 점수로 따지면 50, 60점 접근법에 대한 겁니다. 나머지 40-50%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짚어줘야 돼요. 그러면 제가 100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조선일보는 이 정도까지도 안 썼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선관위의 여론조사를 묵인 내지 방조 내지는 뒤에서 조정 이런 것까지 박은주 기자가 행간에 지금 읽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노태악을 까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접근을 했다. 그렇다 보면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박은주 기자를 스타트로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선관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다 보면 부정선거에 대해서 집중 취재하지 않겠느냐. 그런 날이 곧 오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물꼬가 터졌어요. 그러면 이 냄새를 또 귀신같이 맡아요. 대세를. 왜냐하면 부정선거가 안 밝혀질 것 같으면 이 조중동이 계속 침묵할 겁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게 가만있어 봐라. 야 지금 과천경찰서에서 선관위 직원 5명 수사했대는데 야 그거 알아봐. 자치가 알아봐. 그거 어떻게 되는지. 기자가 가서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국장님, 이 지금 부정선거 감을 좀 잡은 것 같은데요, 경찰에서. 그리고 안양지청으로 송치했대는데요. 좀 더 쑤셔봐, 알아봐, 안양지청에. 또 갔다 와서 국장님, 지금 검사 2명이 거의 전담했대요. 이거 팩트입니다. 검사 2명이 전담했는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감을 잡은 것 같은데요. 그래? 가만히 있어봐라. 그럼 느닷없이 부정선거 우리가 디디 때리고 수사하면은 그동안에 안 했던 게 너무 냄새나니까 야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야 은주야 빨리 와봐. 야 너 그 여론조사 있잖아. 그 이상한 거 선관 이상한 거 좀 일단 한번 좀 써봐. 난 그전서부터 내가 얘기했잖아요, 국장님. 아니, 그때고 지금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 빨리 써봐. 예. 이래서 혹시 쓴 건 아니겠죠? 아니, 그냥 내 추측하는 거야. 왜? 뜨끔해요? 아니야, 난 뜨끔하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그냥 추측이에요. 이거 나도 조선일보, TV조선 기자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 이거 왜 이래? 내가 그 기자는 내 얘기 안 할게. 입으로. 부정선거 왜 수사 안 하는지 난 들은 얘기가 있어. 왜들 그러냐, 진짜. 이제 밝혀집니다. 경남지청에 잘 알아보세요. 검사 2명이 어디까지 수사하고 있는지 알아보시고 데이터 한번 살펴보세요. 감사원 감사 들어갔어요. 선관위 압수수색 들어간 거 아시죠? 조선일보. 그거 왜 보도 안 합니까? 그것도 인천 선관위 압수수색 들어간 거 아시죠? 그런 거 왜 보도 안 하세요? 왜 인천 선관위로 들어갔어? 그 인천 연수구를 민경욱 대표 증거 딱 떨어진. 선관위가 지역별로 진짜 전국에 있어요. 중앙 선관위가 있고 그 밑에 하부 선관위가. 근데 왜 하필이면 인천 압수수색 들어갔을까? 압수수색 2군데 들어갔어요. 전체 중앙 선관위 그다음에 인천. 왜 인천만 타켓으로 삼았을까? 조선일보 그렇게 좀 머리를 굴려봐. 그 취재를 해봐. 그래도 제가 오늘은 박은주 기자에게 칭찬합니다. 조선일보가 조금 달라지고 있다. 드디어 선관위의 이 여론조사에 대한 그 여론조상에 대한 거 의혹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김어준이 왜 저렇게 설칠까? 이건 뒤에 선관위가 비호하는 거다. 이런 것까지는 조금 해준 게 그래도 천만다행입니다. 여기서 스텝 한 발짝 한 발짝 밟아주시길 바랍니다. 언론의 사명이 뭡니까? 진실 추구 아니에요? 권력, 어떤 권력? 윤석열 권력만 비판하지 마시고 지금 누구의 권력이 세요? 이재명 권력, 선관위 권력, 부정 선거에 대한 그 권력, 여기에 대해서 감시 기능, 비판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언론의 사명 아니에요? 기자들 미디어 윤리, 대학 때 그거 들으신 분들이 기자들 많이 될 텐데 다시 한번 미디어 윤리 책을 한번 공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뭐 똑똑하시니까 한 몇 시간이면 다 책 한 권 읽을 거예요. 부탁드리게 이번 주말에 한번 읽어주시고 미디어 윤리, 기자 윤리에 맞게 파헤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조선일보, 조금 그래도 진일보였으니까 고맙습니다. 칭찬합니다. 네.